할로 한국 언니들 K 언니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한국은 벌써 겨울을 맞았어요. 지금 24년의 마지막 12월인데요. 아직 몇 주가 남지 않긴 했지만 벌써부터 한국 거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맞아요. 어딜 가나 크리스마스 노래가 들리고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수 있더라고요.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 정도 되면은 명동 신세계 백화점이나 잠실 롯데타워 앞에 있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고는 하거든요. 누구랑요? 아직 남자친구가 없어서 계속 친구들이랑 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겨울이랑 크리스마스는 저한테는 되게 신기한 날인 것 같아요. 아,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신기할 수 있겠네요. 인도네시아의 크리스마스는 어땠어요? 더운 곳이어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잘 못 즐긴다 또는 기념을 아예 안 하지 않을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다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재 수도 자카르타에 이제 실내 아이스링크장이 있는 몰에서 스케이트도 탈 수 있고요. 한국 백화들처럼 대형 크리스마스를 설치해 놓는 곳들도 생각보다 많고 더 좋은 곳으로 가면은 인공눈을 뿌려주는 대형 몰도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와, 열대 지방의 나라에서 즐기는 크리스마스라 정말 신기한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슬람교를 믿어서 크리스마스는 아예 기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 특성상 종교적인 기념일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한국에 있는 이색적인 기념일들이랑은 좀 다른 면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 한 해를 돌아볼 겸 해서 한국에 있는 이색적인 기념일과 인도네시아의 종교적인 기념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두 나라의 기념일 차이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국의 특별한 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3월 14일 화이트데이가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 날이 진짜 신기했어요. 왜요? 2월 14일 발렌타인과 연결돼서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이나 선물을 주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발렌타인데이 때 연인들 사이에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거나 하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는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고 그쵸. 3월 14일 화이트데이 때는 여자가 남자한테 사탕을 주는 날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한국에서만 있는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3월에 또 다른 기념일이 있잖아요. 3월 3일 삼겹살 데이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그게 더 신선한 그런 기념일이었어요. 되게 놀라실 것 같은데 3과 연결돼 있는 단순한 숫자에서 연상돼서 생긴 날은 아니고 돼지고기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돼지를 기르는 농가와 이 축산물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생겼다고 해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는 정말 놀랄 만한 기념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돼지고기를 먹어서 조금 기름기로 이 먼지를 씻어내린다 이런 속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3월 3일 삼겹살 데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제 뇌피셜입니다. 33과 똑같이 숫자로 연결되는 1111 저희 11월 11일 빼빼로데이도 있잖아요. 맞아요. 길쭉하게 생긴 빼빼로가 숫자 1과 같다고 해서 시작되었어요. 전형적인 기업 마케팅 데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제 빼빼로 데이만 되면은 한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한국 마트에 가서 빼빼로를 많이 샀던 기억이 나네요. 주기만 하셨나요? 그러면 요새 어린 친구들도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빼빼로로 표현을 하나요? 아무래도 타지에 있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나 이제 기념을 하고 싶어서 저희도 다 챙기기는 했는데 저도 중학생 때 빼빼로 데이만 되면은 책상 위에 빼빼로가 정말 가득했어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네, 다음으로는 앞에 소개했던 연인, 이성과는 반대되는 다소 좀 우울한 날일 수 있죠. 바로 4월 14일 블랙데이입니다. 연인이나 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짜장면을 먹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또한 짜장면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솔로들에게 위로의 날이라고도 불리기는 하는데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에 초콜릿이나 사탕,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까요? 위로하기 위해 만났는데 오히려 더 슬플 것 같은데요? 짜장
짜장면 먹는다고 이렇게 만나서 같이 짜장면 먹고 신신 한탄 하다가 이제 소주 한 잔 먹고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네, 인도네시아 기념일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기념일을 알아보기 전에 이슬람 종교에 대한 설명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는 인구 약 2억 8,300만으로 인구수로는 이제 세계 4위예요. 이 중에 87%가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더운 날씨에도 여성들이 긴 청바지 그리고 히잡을 쓰고 다니고 매일 하루에 5번 기도를 드려요. 새벽, 정오, 오후, 해질녘 그리고 저녁에 기도를 드리죠. 맞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방문했을 때도 일정 시간만 되면 온 동네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게 인도네시아 어딜 가나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원들이에요. 그럼 이슬람에 관련된 기념일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라마단인데요. 이슬람령 9월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기간이라고 해요. 한 달 동안 굶는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한 달 정말 그 30일 꽉 채워서 금식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일몰 전까지 금식하고 일몰 후에는 이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이나 뭐 직장 동료 또는 친구들과 식사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부카 브르사마라고 부르는데요. 직역하자면 함께 연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몰 후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구부르라고 이제 쌀밥을 끓여 만든 한국으로 따지면 그냥 죽이죠. 코코넛 밀크나 이제 설탕을 첨가해서 좀 달콤하게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토핑을 자기 취향에 맞게 추가할 수도 있고요. 즐겨 먹는 달콤한 음식으로는 설탕 시럽에 절인 바나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맞아요. 꼴락 삐상이라고 이제 삐상이 바나나이거든요. 이제 라마단이 끝나면 르바란이 또 찾아오죠. 가족들과 친척들을 방문해서 함께 축하하는 날이 또 있습니다. 르바란 기간에도 그러면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나요? 당연하죠. 저희가 그 동남아시아 여행하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거기는 한데 팜나무 잎으로 싼 밥 아시나요? 네. 끄뚜팟이라고 다이아몬드 형태로 쌀을 팜나무 잎으로 싼 후에 쪄서 먹는 음식이 있어요. 아, 현지 식당 가서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른당도 많이 먹는 음식인데요. 른당이 이제 소고기와 향신료로 만든 카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저도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은데요. 저도 다음에 한번 데리고 가서 진짜 같이 먹어보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서울에도 이제 인도네시아 요리를 판매하는 전문 식당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다음 컨텐츠는 그 식당 중에 한 곳을 가서 한번 촬영을 해볼까요? 좋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저희가 가서 맛봤으면 하는 인도네시아 음식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뜨리마카시. K 언니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귀엽지 않아?